미국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또 1%포인트 벌어지죠. 하는 수 없이 우리도 기준금리를 또 인상하게 될 겁니다. 안 그러면은 외화가 우르르 빠져나가니까요.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은행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입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. 주담대는요, 9월에 이미 금리가 7%를 넘어섰습니다. 이제 곧 9%, 10%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요 몇 년간 집값이 무섭게 오르니까 하는 수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던 많은 분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. 이른바 영끌족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죠.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지금 대전 거주하고 있는 33살 음. 직장인이고요. 남자 직장인입니다. 예, 33살의 직장인. 아파트 마련하신 건 언제세요? 지난해 3월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마련을 했고요. 예, 지난해 네. 3월.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구매하셨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요. 예. 7억 정도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. 몇 평이에요? 30평입니다. 30평에 7억. 네네. 한참 아파트값 정말 치솟을 때 그때였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대출은 얼마나 끼고 하셨어요?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한 4억 5천 정도 껴가지고 예. 마련을 했네요. 4억 5천. 그때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? 그 당시 금리가 저 2점대 초반이었으니까요. 음, 이렇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. 그렇죠. 2점 네, 몇 퍼센트 할 때 예, 그렇죠. 4억 5천 대출 끼고 구입한 집. 네, 그때는 뭐 진짜 아파트 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 된다. 그게 이득이다. 이런 분위기였죠. 그렇죠. 이제 달마다 계속 호가 갱신이 되고 하니까 음, 이게 계속 오르는 추세여가지고 주위에서도 이제 지금 아니면은 나중 가면 더 힘들다 이런 음, 얘기가 많아서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. 결정 내리는 게 좀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금리는 상당히 낮았고. 그렇죠. 하니까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마련을 좀 해놓고 내 살 집은 마련해놓고 금리 열심히 갚자. 네, 이런 생각 대부분 그런 생각이었죠, 뭐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런데 그 대출에 지금 금리가 얼마죠? 금리가 지금 다 올라가지고 5%대로 올랐고요. 아,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대출 받은 게 여러 예. 개 있다 보니까 그 금리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엄청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대출도 좀 쓰셨군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원래 얼마 내던 게 지금 얼마 내고 계세요? 원래는 지금 총 다 합해서 한 80만 원 정도 납부를 하다가요. 음. 지금은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200만 원대 거의 중반 정도 되고 아이고. 있죠. 180 나가던 것도 적은 게 아닌데 예. 200만 원대 중반을 매달 내고 계세요. 네네. 괜찮으십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 날 되면 거의 다 그쪽으로 이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예. 다른 소비 자체를 아예 거의 못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예. 뭐 외식이라든가 뭐 배달 어플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렸어요. 어. 그냥 집에서 뭐 라면 먹고 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지금 이제 허탈한 웃음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. 라면만 먹고 삽니다 할 정도로.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? 네, 지금 맞습니다. 예, 뭐라고들 얘기하세요. 뭐 단톡방이든 뭐 사석에서든. 다들 힘들어하죠.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서 이게 바로 체감이 되니까 다들 뭐 당황스러워하고 곤란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. 그런 상태입니다. 제일 힘들어하는 분은 뭐라 그러세요? 일단은 실거주보다 부동산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한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실거주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.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뭐 실질적으로 더 힘들어하죠. 실거주가 아닌 집까지 뭐 오피스텔이든 뭐 아파트든 빌라든 가지고 그렇죠. 있는 네. 예, 그런 분들도 꽤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영끌에서 산 그 집이 지금 또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니 뭐 다들 미친 부동산 값이다.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또 네네. 집 주인 입장에서는 대출로 산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경착륙을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. 그렇죠.
뭐 사실 저는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. 뭐 오르면은 오른 대로 했지만은 이게 더 집값이 제가 샀던 금액보다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더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좀 착잡한 상황이죠.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? 뭐, 1억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1억이요. 예. 아니 그 지금 사신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1억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샀을 때도 이제 오르는 추세여 가지고 음. 몇 개월 동안 이제 오르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래 자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예. 이게 급매도 나오고 해서 확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음.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 하지만 이게 또 그쵸. 경착륙을 해버리면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하면은 이게 또 깡통 전세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네. 이런 금리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또 전반적인 경제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. 그 아예 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진짜 찹찹해가지고 들여다보지도 못하시겠어요. 집값도 지금 안 본 지 꽤 됐어요. 이제 건너서 이제 듣기만 하고 제가 직접 알아보진 않고 어차피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. 네. 아예 그냥 시세표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. 네, 안 봐요. 안 봐요. 예. 네. 정신 건강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맞습니다. 진짜. 예. 알겠습니다. 지금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뉴스도 듣고 계시죠? 네,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대책 마련은 좀 하고 계세요? 아니요, 뭐 당장의 대책 마련이라고 할까요?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. 최대한 소비 줄이면서 뭐 나가는 돈 갚고 해야죠. 네.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지 않은 주변 분들은 더 걱정이시겠어요. 그럼요. 네, 더 힘들죠. 알겠습니다. 용기 잃지 마시고요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. 올해 초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지금 대출 금리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분의 제보 직접 들어봤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